대형마트의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년도 유통 환경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환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매시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겪고 그 이후에 엔데미க்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유통시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유통시장에서 엔데믹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 부진 이 세 가지 팩터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매시장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소비, 그다음에 대형 포맷보다는 스몰 포맷, 또 비필수재보다는 필수재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의 그 최종 소비 지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계들이 과연 돈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좀 지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 가계의 해외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가 최근 이후에 이제 엔데믹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8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소비도 보면은 서비스하고 상품 소비가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상품 소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을 했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국내 여행이라든지 외출, 레저, 그다음에 문화 공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급감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엔데믹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여행이라든지 문화, 공연, 레저 이런 부분들 서비스 소비가 평균 국내 소비보다 훨씬 이제 상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상품 소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기준으로 해서 역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 여행, 국내 여행,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는 좀 줄이는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업태별 신장률 추이를 보시면 역시 실적 차별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 2인 가구 소비 트렌드에 힘을 받는 스몰 포맷들, 편의점이라든지 이커머스, 그다음에 SSM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 포맷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부분들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카테고리별 매출 증감률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2분기에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식품이라든지 생필품 중심으로 소비를 진행을 했고요. 소비를 했고 반대로 이제 비필수재들 비식품들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실적의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신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장률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온 오프라인의 성장률 갭이 크게 벌어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엔데믹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늘어서 이제 온 오프라인의 성장률 갭이 좀 줄어들고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엔데믹 효과가 좀 소멸이 되면서 이제 다시 온라인이 좀 더 성장을 하고 오프라인이 좀 더 둔화가 되는 이런 온 오프라인의 성장률 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 오프라인의 성장률 갭을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해서 최근에 그 갭이 크게 축소되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화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 온라인 침투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빠르지 않다. 그만큼은 빠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년도 유통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매 시장 자체가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전망을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뭐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1%대, 1.4% 내외를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로 상품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성장률도 한 2.2%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상품 수출 가운데서는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건은 이제 민간 소비가 될 것인데, 사실 이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들마다 상당히 좀 엇갈리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뭐 내년에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다른 기관들에서는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금년에 3.5%에서 내년에 뭐 2%대 2.4에서 2.6%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잡히면서 내년 2Q, 3Q 들어서면서 기준금리 인하되고 하면 이제 민간 소비 어떤 심리가 점진적으로 하반기 들어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수출 섹터에 있어서 고용이 회복이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개선이 되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기관들도 또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 소비 증가율 자체는 금년과 내년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민간 소비 안에서 섹터별로 보면 전체 민간 소비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이제 소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년에는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반면에 상품 소비가 거의 실질 기준으로 인플레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은 역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엔데믹 효과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서비스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이 점차 이제 균형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의 상품 시장은 금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유통 환경에 대한 전망 부분입니다. 경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소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게 되면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인구가 이미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이미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가구 분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지금 가구 수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이제는 가구의 기본 단위가 1, 2인 가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소멸 현상들이 상당히 또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더 인프라라든지 상업시설의 도심 집중화 현상들은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 에너지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저임금 금년에 5% 인상된 데 이어서 내년에 2.5% 추가적으로 인상이 돼서 시급이 9,860원,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에너지 비용, 인건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계 전반적으로는 앞서 기저 강연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이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경험을 좀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식품 영역에 있어서도 식품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리, 판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테크 접목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여러 그 테크에 대한 투자들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국내 소매 시장의 어떤 소비 시장 자체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또 기존과 다르게 그 고비용 시대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에서는 내년도 유통 키워드를 리셋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R은 Reconsider Customers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는 3, 4인 가구가 메인스트림이었지만 이제는 1, 2인 가구가 그야말로 메인스트림 되고 있고 또 핵심 소비층도 기존에는 소비에 대한 어떤 그 상품 소비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베이비 부머 또 X세대가 주축이었다면 이제는 상품보다는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들 이런 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E는 Enlarge Coverage인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상품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소비층들 MZ세대를 보면은 상품보다는 뭔가 경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의 범위를 상품에 국한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의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경험,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S는 Simplify Operations인데요.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인건비 상쇄를 위한 OP 효율화, OP 간소화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Export and Investment인데요. 인구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인구 감소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쪽에서 좀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출이라든지 직접 투자 등을 통해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부분 끌고 가야지만 이 매출의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T는 Target for Low Carbon인데요. 정부가 2050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 이미 글로벌 사회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그 사회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에 따르는 비용들,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익성에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좀 리셋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2023년 그 대형마트 결산과 2024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뭐 1, 2인 가구 증가라든지 온라인 침투율 증가 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최근 수년 동안 역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저성장을 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금년에도 마이너스 0.7%, 내년에 0.5% 정도로 같은 좀 흐름을 보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 성장률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뜯어보면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가고 있고 반면에 비식품 같은 경우가 좀 역성장을 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식 물가가 금년도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이제 EQ 때 매출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대형마트 전체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5%대 성장을 했지만 비식품인 가전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정도 역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이 한 마이너스 0.7% 정도 추정이 됩니다. 금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짠테크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요. 저희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더 리미티드라고 해가지고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이 50개 정도 상품을 추려가지고 굉장히 초저가로 판매를 하는 이런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 이마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롯데마트도 이렇게 가격 할인 이벤트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PB를 계속해서 강화해 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물가도 높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PB가 상당히 고성장을 하는 그런 트렌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을 보였는데요. 물가는 높고 경기는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PB의 마켓 쉐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데 금년 우리 소매 시장에서도 PB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마트가 이 가성비가 높은 노브랜드 PB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매출에서 이런 PB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대형마트의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금년 들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반등을 했는데 그 IR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사의 그 PB인 탑밸류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비용이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 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르면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상당히 심했던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3사가 이렇게 자동화 요소들, 키오스크라든지 SCO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강화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냉장 쇼케이스에 도어를 부착해서 에너지 요금을 좀 절약한다든지 또 그 대형마트의 운영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해서 또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뭔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1Q 정도까지는 외식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오르면은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외식 업계에서도 이 에너지 비용 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가격이 외식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식비 지출 증감률 추이를 보셔더라도 금년 2Q부터 해가지고 좀 증가율이 확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산업 경기지수를 보시더라도 현행지수, 전망지수 모두 우하향하면서 조금 내년에도 이제 외식을 줄이고 내식을 증가하는 이런 소비 패턴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3사의 매출 비중 추이를 보시더라도 식품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외식의 내식화를 할 수 있는 밀키트라든지 HMR, 델리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신선이라든지 PL, 델리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로서리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매장 포맷에 있어서는 사실 온라인 침투율이 이제는 상품 부문에 있어서 31%까지 올라왔고 또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1, 2인 가구가 이제 66%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매장 포맷을 가지고서는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환경에 맞는 매장 포맷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한 15년 먼저 그 고령화를 경험을 해왔는데 인구 구조 변화도 굉장히 유사하게 먼저 좀 선행해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업체들을 보면은 몰 타입으로 전환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 이온도 그렇고 이토요카도도 그렇고 앵커 매장으로 이제 그로서리 매장을 넣고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비식품 전문점들을 테넌트로 유치를 하고 거기다가 맛집이라든지 매일매일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편의 서비스들 또 지자체랑 연계를 해서 커뮤니티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이종 산업을 접목을 해서 집객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과 다른 그런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런 매장 프로토타입을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집객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현 구조 안에서 뭔가 이 비용을 절약한다든지 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든지 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데 활동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를 체인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례로 대형마트하고 슈퍼와의 통합 매입을 통해서 GP 마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높여나갔다든지 아니면은 원피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통에서 나오는 다양한 원피 데이터를 가지고 리테일 미디어 사업, 광고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해 나가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이제 기저 강연에서도 보신 것처럼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원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26에서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미 매출 3조 이상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익성을 보완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마트는 현 포맷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매출 성장을 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환경에 맞게 매장 포맷을 변경해 나가면서 집객력을 높여 나갈 것이고 또 밑에 단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이익을 또 높여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